네, 요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제였죠. 김무성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짜 복지는 없다.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공짜 복지는 없습니다. 복지의 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 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 먼저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김무성 대표가 이제 선택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금을 더 내서 증세를 해서 지금의 세대들이 그 복지를 위해,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부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해당 세대들이, 앞으로 있을 해당 세대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지금 세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증세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찬성, 아니면 반대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어려운 주제죠? 예. 일단 원래 생각들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소장님은 찬성, 변호사님 찬성, 그리고 교수님도 찬성, 알파고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소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약간의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 거기에 찬성을 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솔직해지고 네. 정말로 양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솔직해지고 양심적이자. 예. 우리 선배,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빚을 갖다가 떠넘겨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세대가 진 빚이에요, 이 빚이. 우리가 경제개발 이후에 다 진 빚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세대의 진 빚을 왜 이거를 후손들한테 물려줍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 정말 나는 양심적인 말이다. 우리가 복지를 하려 그러면 부담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 부담을 덜하고 많은 복지를 원한다는 거는 진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한테 빚을 넘겨주고 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앞선 세대에게 도움을 받았지 빚을 떠안았지 않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알파고, 이게 복지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있고 문제가 많은 사안이에요. 복잡해요. 이제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소장님의 말이 100%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로존에서 일어나는 경제 위기를 보면 다 이런 복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완전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의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 법안을 좀 더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이제 더 많이 복지를 받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세금을 조금 조절해서 복지의 수준, 공공 서비스를 더 많이 공짜로 제공하든가 그런 것들 좀 더 조절하고 좀 균형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쨌든 지금 이제 페이고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예산,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확정을 짓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 없이 일단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뒤늦게 여러 가지 곤란에 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지 정책 역시 조금 더 그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종류의 광범위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세수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공짜 복지가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분담이 중요한 거죠. 일방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이냐. 이걸 위해서는 뭐 재정 마련 방법,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된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세 부분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세금 부분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국가에서는 자꾸 세금 내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쓴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유권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여당의 하나의 그 딜레마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담배값도 이제 올리고 말이죠. 뭐 담배값이 뭐 증세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실제로 뭐 사실은 뭐 증세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담배 피는 분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서민들도 있고 뭐 돈 많은 분들도 있지만은 똑같이 담배세를 다 이제 부담을 하게 되면 사실은 조세의 공평성에 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진세가 되기 때문에 즉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율을 내다 보면은 사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의 딜레마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돈이 있어야 거기에 뭐 품격이 있는 뭐 복지 서비스가 지금 뭐 있는 것인데 이거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어떻게 해결을 이제 해야 근데 되느냐. 이게 재원을 마련하는 쉬운 방법이 이제 세수 확보인데요. 문제는 이게 증세를 하는 방법은 좋은데 이게 결국 서민의 그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서민의 그 고통을 분담을 하겠다라는 정책과는 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자기 국가 일을 할 때는 미래 걱정이 있게 일을 하면 제대로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 없는 공무원을 만들어야 됐는데 거기서 세금을 늘리고 근데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좋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을 주면 아마 국가를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를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생각할 때요. 어떤 이제 그 자금과 물자나 뭐 제품을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복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무원의 여러 가지 하는 일을 복지 사업가가 하는 것처럼 만약에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의 복지 서비스가 국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인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경찰의 같은 경우 범죄만을 잡는 뭐 이런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보통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서 뭐 교육도 시켜주고 또 예를 들면 맞벌이 이 가정 때문에 아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그 청소년의 어떤 어린이의 음란물 노출에 관한 문제도 다뤘지만 그것은 결국은 함께 상담하고 놀아주고 이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일도 함께 하는 뭐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 즉 범죄에 대한 투사보다는 사회복지가로서의 기능 자체를 하는 일로 바꾸게 된다면 또 한편으로 돈이 좀 덜 들어가더라도 복지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서민에게 전달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차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지금 이게 복지냐 경제냐 이 두 개를 같이 잡는 게 힘들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도 주제가 됐지만 경제를 살리는 게 문제다. 그런데 지금 경제를 살릴 게 우선이냐, 복지가 우선이냐, 이거를 지금 논란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좀 의문인 거죠. 왜요? 우선은 복지도 중요한데, 물론 전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일단 경제부터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서민들의 의식이 많은 거죠. 지금 한국에서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심하게 터지냐면 이제 60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다가 지금 제일 고위층으로 올라갔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급정도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복지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인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틀이 없어서 시간 없어요. 경제만을 성장하는데 모든 것을 부담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괜찮은 나라 하다 보니까 복지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복지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확대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제 논의하다 보니까 이러한 논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 있게 시작했었으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그 복지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뭐 무상으로 제공하는 뭐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뭐 선진 국가에서도 복지에 항상 문제가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그 국가 의존적으로 돼버리고 어떤 뭐 게을러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어떤 뭐 선별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정말 제공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복지 지상주의 이것은 또 다른 우리가 병폐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 교수님. 그런데 뭐 교수님한테 꼭 여쭤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1세기의 화두는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많은 그 대권 주자들도 출마를 하면 이제 복지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 복지를 하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결국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걸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선거 때마다 유야무야 되고 그런 면도 있고 핵심은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절하게 내고 있느냐 이 부분도 약간 논란의 또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들에서 세금을 연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자꾸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제일 많이 논의해야 되는 부분은 사업가들한테 업자들한테 경제인들한테
자기 회사를 차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를 지금 논의하지 않으니까 서민들이 더 많이 억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논의가 더질 때는 복지냐 경쟁이냐 이 주제를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업체들한테 기업인들한테도 얼마나 세금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 시점에서도 논의했었으면 아마 서민들의 그 억울한 모습이 없어질 거라고. 우리가 지금 논의가 복지냐 경제냐 하는 게 이제 지금 얘기할 시점인가 하신 우리 이현희 변호사님 말도 맞는데 우선 우리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여당 편을 들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야당에서 보편적 복지를 이걸 주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야 될 예산이 선택적 복지에 적용이 못된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말한 부담을 갖다가 공짜 복지는 없다는 의미는 부담을 하고 그에 따른 복지 혜택을 받자. 이게 이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통용이 되고 하층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복지가 정부에서 주는 무상복지가 맞아요. 그게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낸 만큼 복지를 혜택을 받는 게 맞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껴서 보편적 복지로 전부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저는 발생했다고 보는 거,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복지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본질이 좀 흐려지고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현실도 좀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체적인 어떤 복지의 뭐 결과물이 이렇게 다다르기도 전에 그야말로 그뭐 논쟁으로서만 이제 끝이고, 예를 들면 재정 수입이 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9호선에 뭐 그치게 되는 지금 이런 시점인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이 어떤 그 일관된 어떤 액션을 갖고서 일관된 뭐 정책으로 나가야 이와 같은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